오늘은 민족주의가 왜 허구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주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용도 폐기된 용어입니다. 우선 미국을 보시겠습니다. 여러 인종과 민족이 어울려 살아가는 미국이지만 그 아이덴티티는 자유와 시장 경제입니다. 그리고 달러화에 있는 인갓 위 트러스트란 표현처럼 청교도의 건국 정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앵글로색슨, 아이리쉬, 아시안, 유태인 등 여러 다양한 사람들은 민족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아메리칸, 즉 미국인일 뿐입니다. 같은 민족이 반드시 같은 국가를 이루고 살 이유도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언어가 같은 독일, 오스트리아가 대표적이죠. 슬라브인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처럼 개별 국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다른 민족이 같이 융화돼 살 수도 있고 유럽에서처럼 핏줄은 같거나 유사하지만 개별적으로 독립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민족이란 개념은 19세기의 것으로 21세기에는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같은 민족 내지 민족주의는 유독 동아시아의 한국과 중국에서만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족의 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족이란 단어는 일본의 법학자 가토 히로유키가 1872년에 처음으로 고안해낸 한자 번역어입니다. 가토가 스위스 법학자 블룬칠리에 서서 일반 국가 법학에서 나오는 독일어 나치온을 민족으로 번역한 데서 유래한 겁니다. 이후 일본에서 민족은 1900년대에는 국수주의를 뒷받침하는 개념으로 사용됐고 이는 중국으로도 유입됐습니다. 일본에 유학하면서 서구 개념의 일본어 번역어를 소개한 양계초가 1902년에 그의 논문 민족 경쟁의 대세를 논하면서 사용하게 되면서 보편화됩니다. 민족이란 단어는 구한말 조선에도 수용되는데 주로 신문을 통해서였습니다.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00년 1월 12일자 황성신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민족 앞에 동방이란 수식어가 붙어 백인과 대비되는 황인종이란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후 민족이란 단어는 구한말과 식민지 시대에는 일본을 포함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피억압인의 역사서술 단위의 주어가 되고 주의란 전미어까지 붙으면서 남북 분단으로 더욱 맹위를 떨치게 됩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계감을 느슨하게 하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어가 요즘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과 민족주의 같은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단어는 요즘 일본에서는 사화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민족이라고 하면 인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족학은 일본에서 문화인류학, 민속학의 뉘앙스를 가집니다. 굳이 사용하는 경우는 홋카이도의 아이누 같은 소수 민족을 지칭할 때만 제한적으로 쓰입니다. 사실 현재 일본에서 민족은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민족이란 단어는 근대 민족국가 형성 과정에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과 중국에는 원래 없었습니다. 중국인은 상서, 후한서 등에서 많이 융적으로 구별되는 스스로를 아종류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동족의 의미를 지닙니다. 조선시대에도 종류란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는 이민족과 구분할 때 한정됐습니다. 외인이나 류키인이 우리와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식의 서술입니다. 다만 종류와 달리 쓰인 개념으로는 한국과 중국 공이 동포란 어휘는 있었습니다. 북송시대 철학자 장제의 서명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동포는 유교 질서에서 국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백성 또는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구한말 동포는 일본에서 유입된 민족이란 단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특히 해방 후 대한민국이 분단되자 민족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3대 세습의 전체주의라는 현저한 체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인 남북이 통일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이 말하는 중화민족은 손문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개념조차 모호한 민족이라는 단어가 양계초에 의해 중국으로 전파된 이후 손문이 신해혁명에 성공해 중화민국을 선포하면서 한족, 만주족, 몽고족, 회족, 장족의 오족 공화란 기치를 주장합니다.
한족의 통치 범위를 다른 민족의 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허구의 개념을 고하는 것이 중화민족입니다. 소수 민족이 한족 통치 범위에 있으면 중화민족이란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중국 공산당이 그대로 계승해 언어와 종교 풍습이 다른 이질적인 위구르 티벳까지 중화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로 강제로 통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56개 민족이 존재하는 다민족 국가를 한족 중심의 논리로 통치하려는 이데올로기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두에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경우 중화민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그들의 신분증에는 미국과 달리 민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현재 시진핑이 내세우는 구호이기도 합니다. 소수민족 문제는 분열주의자의 책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 그들이 외치는 중화민족이란 표현은 국수주의적이며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억압과 피억압, 투쟁과 해방이라는 양극단의 기제가 포함된 민족의 개념, 그리고 그것이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강화된 민족주의는 세계 학계에서 형해화된 지 오래지만 그 유형은 여전히 한국과 중국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